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민콩입니다. 오랜만에 또 유튜브를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이사가랴 뭐 사무실도 이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매장에 근무도 많이 했고요. 사람이 빠져가지고 계속 근무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찍기가 어려웠는데, 지금 제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2,400명이 넘었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유튜브를 안 찍고 있는데 오히려 구독자가 늘어나는 건 왜 그런 걸까요? 집을 이사를 했는데, 이사 가기 이틀 전에 그 기존에 있던 그 이사 갈 집 세입자가 나 못 나간다 배짜라 해가지고 좀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애들 데리고 길거리에서 잠을 잘 뻔했는데 어떻게 좀 잘 해결돼가지고 그전 제가 살던 집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금 살던 집 말고 그 전에 제가 살던 집이요. 그거는 당연히 뭐 제 명의로 돼 있어가지고 집이 비어 있어가지고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기존에 있는 그 사람 때문에 하여튼 뭐 큰 낭패를 볼 뻔했죠. 뭐 계약금에 대한 위약금도 더 간신히 받아내긴 했어요. 제가 피해본 거에 대한 계약금 위약금을 받아냈으니까 약간 돈을 좀 벌었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월세로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제가 계약한 곳이 월세가 좀 비싼 곳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장사도 잘 안 되고 한 거 보니까 전화위복인 것 같습니다. 전화위복. 인생 새옹지 마잖아요. 뭐 오히려 더 이제 잘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월세는 안 나고 그냥 이자만 나가는 상황인데, 좀 작은 집으로 이사 가긴 했지만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도 지금 마곡에 있다가 좀 화정 쪽으로 이제 매장 근처로 사무실을 옮겨왔거든요. 사무실이 가까우니까 일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일은 자주 매장에 들어가서 일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틈만 나면 부르면 가야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사무실이 지금 이쪽 카메라 뒤쪽으로는 이제 저희 6층에 있는데, 이 밑에가 다 내려다 보이고, 이쪽으로는 이제 출입구죠. 사무실 놀러 오시면 커피 한 잔을 꼭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다시 시작하기보다는 이제 좀 텀이 있었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제가 다시 또 유튜브를 찍는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동안에 유튜브 안 찍는 동안에 유튜브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좀 드리면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질문이 되게 중요한 질문들 같고, 정말 고민이 얼마나 깊었으면 저한테 따로 연락까지 하셔가지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제 질문을 하신 건데, 요 근래 들어온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구리에서 초밥집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인데, 저도 이제 초밥집을 하고 있으니까 본인이 지금 초밥집을 10평 내외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자기 오른팔이 하나 있고 자기가 있고, 그 다음에 홀에 직원을 뽑으려고 하는데, 사실 매장도 좁고 조그맣고 닷지가 있고 해가지고 홀 직원을 뽑을 것이냐, 아니면 주방을 뽑아가지고 설거지하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본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직접 서브를 하는 건 어떻겠냐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홀 직원을 뽑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주방 설거지 아줌마를 뽑아야 되는지 고민이 깊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또 되려 질문을 했죠. 저는 이제 질문을 하시면은 좀 고민을 해보다가 질문을 다시 드려요. 왜냐? 질문을 드리면 생각을 하시거든요. 생각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고민하면서 답을 찾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렸습니다. 어떤 질문을 드렸냐면, 음식 가격이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인분에 한 15,000원, 16,000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물어봤어요. 점심에 1인분에 16,000원, 15,000원 하신다고 하시길래, 그럼 점심에 1인분에 16,000원, 15,000원짜리 자주 드시러 가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본인은 자주 먹으러 가지 않는다고 하세요. 저도 사실은 점심에 15,000원짜리 잘 안 먹습니다. 저희 집 점심 특선이 12,000원이 제일 싼 건데, 15,000원, 16,000원 하는 점심을 잘 먹진 않아요. 저도 점심에 끼케 8,000원? 누구 만난다 그러면 10,000원 정도 먹지, 10,000원 넘어가는 점심 잘 안 먹거든요. 물어봤더니 자기도 본인 매장에 이제 16,000원 정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점심에 16,000원이면 저녁에 19,000원 정도 할 텐데, 그런 식당 갔을 때 주방에서 일하시는 그 설거지 하시는 아주머니가 음식을 서빙하거나 막 정신없이 서빙하는 음식을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보통 내가 질문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지 않으시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기 고민한다고 하시지만, 핵심을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가 장사하는 기준으로 보는 거죠. 지금 사람을 뽑자니 장사가 잘 안 될 것 같고, 또 걔가 또 와서 또 홀에서 일을 하자니 또 뭐 장사가 안 될까봐 또 뽑기도 그렇고, 그런 고민을 하시는 거죠. 하지만 오픈 초기에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잖아요. 식당을 시작하면, 저는 그전에 그걸 잘 몰랐는데, 옛날에 장사하기 초반에는 떡도 안 돌리고 그냥 오픈하면 그냥 뭐 떡까지 돌려, 뭐 내가 장사한다고 주변에서 시기만 하지 뭘 떡까지 돌려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오픈 초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픈하게 되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떡도 좀 돌리고 인사를 가는 거죠. 우리 가게를 오픈했다고.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픈 초기에
어쨌든 저의 음식의 완성도는 100%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 서버도 우왕좌왕, 주방에서 조리하는 사람도 우왕좌왕. 그러면 내가 10,000원짜리 음식을 판다고 했을 때 그 10,000원짜리가 진짜 10,000원짜리가 되려면 한동안 거기에 적응이 돼서 스킬이 많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10,000원짜리를 파는데 장사 안 될까봐 서브까지 덜 준다면 80점, 8,000원짜리 음식보다 더 질이 떨어지는 음식이 되겠죠. 그것을 방지하고자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 되는데 식당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보통 혹시 손님이 없을까봐 인원을 적게 들고, 보통 고민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오픈 초기에 손님이 없을까봐 사람을 넉넉히 두지 않는 거죠. 그럼 걔네들이 놀까봐. 그런데 제가 오픈을 한 20번, 제 매장만 20번 해봤잖아요. 그런데 오픈 초기에는 무조건 사람을 좀 많이 넣어야 돼요. 사람을 많이 넣어서 어디 빈 구석이 있는지, 어차피 오픈 멤버들은 90%가 바뀌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오픈할 때 우왕좌왕 여기서 삐대고 저기서 삐대는 사람들이 생기게 돼 있거든요. 그게 좀 약간 편하다 싶으면 점점 사람 줄이면서, 처음에는 자기가 좀 편했어. 오픈 쪽에는 일이 이렇게 일정하게 있지 않아서 좀 편한 사람도 있고 고생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점점 주인이 사람을 줄이게 돼 있거든요. 줄이면서 사람이 일의 양이 바뀌니까, 일의 양이 바뀌면서 사람도 같이 바뀌어요. 그래서 오픈 초기에는 사람을 좀 넉넉히 넣는 게 좋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도 스킬이 이렇게 완성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어설퍼요, 일이. 그러니까 어설픈 걸 인원이라도 메꿔주면 서비스 질이 좀 올라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픈 쪽에 사람을 좀 넉넉히 넣는 거에 맞습니다. 그 질문 주신 초밥집 사장님처럼 오픈에 주방에 2명이라면, 주방에 2에 홀에 1명을 둘 거라면, 저 같으면 설거지를 1명 더 둘 거예요. 손님한테 얼마큼 더 서비스를 그동안 할 것이냐. 오픈 쪽의 인상이 그 고객들한테 굉장히 각인되거든요. 막 우왕좌왕하고 시끄럽고 그러면, 아, 이 가게는 글렀어, 좀 한참 더 있다 오던지, 아니면 아, 이거 음식만 떨어져,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오픈 초기에 주인장이 좀 빠져서 주방장들 일을 하게 만들고 문제점들을 빨리빨리 찾아 나가는 게 오픈했을 때 가장 자기 자랑을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픈할 때는 돈 있는 사람들이 좀 약간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돈 있는 사람들은 사람 막 이빨이 때려 넣거든요. 타이트하게 안 넣습니다. 오픈 잘하는 사람들은 타이트하게 절대 안 넣어요. 많은 사람들 넣어가지고 점점 빼나가죠. 일을 자리 잡는 동안에. 그게 정석이라기보다는 가장 수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매장을 오픈하신다면 오픈 초기에 넉넉하게 사람 넣으시고요. 빼세요. 일을 맞춰가면서 사람을 빼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린 대로 음식 가격이 10,000원이라면 오픈 초기엔 10,000원짜리 퀄리티를 가질 수가 절대 없습니다. 기물도 제자리에 없고 라인이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주방 동선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음식의 퀄리티는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한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사람을 더 넣어서 서비스의 질을 인건비라도 높여가지고 서비스 질을 올리셔야 돼요. 그러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이 계세요. 사람 많다고 일이 되냐? 안 되죠. 하지만 그래도 잘하는 사람이 우왕좌왕하는 사람 하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손을 더 넣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좀 한번 하고 싶어요. 얼마 전에 꽤 됐어요. 제가 생선 잡는 모습을 올려놨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잡는 거 아니라고. 그리고 생선의 한쪽 부위, 이제 꼬리 쪽이랑 머리 쪽을 회덮밥 준다니까 초밥집 하는 사람들이 정신 상태가 잘못됐다고. 그런 나쁜 부위를 다 회덮밥에 넣어버린다고. 근데 내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달았어요, 사실은. 왜 안 달았냐면은 뭐 그 사람 생각도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회덮밥에 꼬랑지하고 머리만 준다. 그렇진 않아요. 꼬랑지하고 머리 부분을 쓰지만 몸통 부분을 섞어서 주거든요. 그런데 참치에도 뱃살과 꼬리 쪽과 머리 쪽을 다 구분해서 구이로 쓰고 뭐 초밥으로 쓰고 사시미로 쓰고 하는 것처럼 생선은 부위별로 쓸 수 있는 부분이 다 달라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잘난 척할 필요가 없거든요. 아니 본인만 잘하면 되지, 그걸 거기서 대고서 나한테 아니 뭐 의견 주는 것도 좋은데 그 내용이 사실은 안 맞다는 거죠. 회덮밥은요 꼬랑지와 머리 쪽을 쓰고, 왜냐면 그쪽 꼬랑지와 머리 쪽 굉장히 질겨요. 그래서 써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그 꼬랑지 쪽과 머리 쪽은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회덮밥용으로 썰 수 있는 방향이 있어요. 초밥으로 쓰긴 불편합니다. 왜냐면 밥과 그 다음에 생선만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회덮밥은 비벼 먹기 때문에 약간 감춰지기도 해요, 식감이. 또 초장이나 먹기 때문에 질감이 좀 약간 질겨도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초밥은 질긴 힘줄과 초밥만 반만 있으면 결국엔 밥만 삼켜지고 그 생선만 남게 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부위를 나눠서 주는 것 뿐이지 회덮밥이 나쁜 걸 주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그렇게 댓글을 단 사람들이 의견을 주는 건 좋지만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나 이거 제 유튜버잖아요. 제 유튜브니까 제 생각대로 쓰는 거고, 제 노하우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고 뭐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고기도 마찬가지고 생선도 마찬가지고 부위와 메뉴에 따라서 그 적절히 만드는 게 가장 그 요리의 실력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딴 데 가서 댓글 다세요 그렇게.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하시라고. 나는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래도 전혀 컴플레인 없이 내가 먹어봐도 양질의 음식이고 그 꼬랑지 쪽 나쁜 재료만 주는 게 아니라 회덮밥에 맞는 재료이기 때문에 준다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하니까요. 이거를 뭐 보고 난 다음에 뭐 댓글을 달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댓글 한 번 더 달면 그때 지워버릴 거예요 진짜로. 짜증나니까. 자, 오늘은 간단하게 댓글 말씀드렸고요. 이제 사무실도 이제 좀 정리가 됐기 때문에 열심히 유튜브를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가 되는 얘기들을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